네, 금융회사가 망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한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금 보호 한도 확대로 금융권의 자금이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고객들은 예금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금 보호한도 그동안 참 오랫동안 24년 걸렸네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올렸는데 네. 뭐 미국은 이게 예금 보호한도가 뭐 2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네, 25만 달러입니다. 네. 25만 달러.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수준 5천만 원인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도를 올린 것은 이제 2001년 1월 달에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환위기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보호 한도는 이제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보호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가 외환위기 시절에 전액보호를 실시했습니다. 전액보호를 실시해서 이 전에 모든 예금들을 이제 전체 보호해 주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한도를 이제 2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만에 1억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예금보험 지침에 의해서 이제 10만 유로로 이제 유로로 한도를 올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2008년에 10만 달러에서 이제 25만 달러로 이제 한도를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예금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예금보호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호 한도를 이제 그대로 유지했던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자금을 이제 금융기관들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상환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0.1%를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예금보험료 이외로 0.1%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보험료가 0.4%거든요. 0.4%요? 네, 꽤 높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0.1%의 상환기금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0.5%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보호 한도를 또 이제 올리게 되면 이 보호 한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의미지만 사실 이제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목표기금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손실의 분담을 이제 이 금융회사가 진다는 의미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금 보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또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료가 상한이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현재 금융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한도를 인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큽니다. 그러네요. 24년간 걸려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니까 예금자들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네. 내 돈 1억 원까지 보장되기 네. 때문에 그동안 5천만 원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쪼개느라고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나눠놔야 예. 되잖아요. 그럼 1억 원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올라가는데 네. 이제 돈이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금이. 그동안에 네. 쪼개놓고 여러 군데 어느 곳이 더 예금 금리를 더 주나 안전한 곳이 어딘가 고민했을 텐데 네. 이제 돈이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예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한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우리가 보호 한도가 전액 보호에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이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한도가 전액 보호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되었을 당시에 네. 은행이 이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이 빠져서 은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은행으로 네, 한도가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액 보호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은행으로 쉬프트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도가 낮은 한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만 달러라든가 이제 10만 유로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면서 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들의 퀄리티, 질들을 따지지 않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장이 되니까 망해도 네. 괜찮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 더 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예금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금자들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쉬프트하는 특히 정기예금 같은 게 쉬프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그게 드는데요. 이제 높은 곳이 이제 저축은행이라거나 상호금융, 신협, 농협, 뭐 수협 여러 가지 네.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금리. 금융기관에 대한 약간 건전성이라든가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히 뭐 몇 조가 이동할 것이냐 사실은 그걸 예측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은행의 예금들이 보통 이제 2,200조 정도라고 합니다. 2,200 조. 전체 예금이 2,200조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정기 예금이 한 930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축은행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1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저축은행들이 사실은 뭐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규모가 100조밖에 네, 규모가 안 크지 된다. 않고요. 오히려 이제 상호금융이 수신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상호금융이요. 농협, 신협, 수협, 그렇죠.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면 새마을금고. 한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게 상당 부분이 이제 정기성 예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축은행보다는 이제 안전하고 금리는 좀 낮지만 네. 안전하고 그런 이제 아무래도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게 되면 상호금융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큼 이동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 정확히는 된다.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금이 이동할 걸 대비해서 네. 금리를 이제 서로 예금 금리를 좀 올리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일부 저축은행들이 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로 올리고 있다.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보완 늘어나면 저축은행 돈이 조금 더 올 것 같은데 미리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러죠? 그건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부 저축은행의 한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제 이 정책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하향하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책 금리를 내리는 추세고 은행의 지금 이제 예금 금리도 지금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달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이제 자금의 운영 시장이 지금 안정돼 있지 않은 상황, 소위 말하는 이제 운영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거를 높은 금리로 조달한다는 것은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물론 이제 유동성 이제 저기 여건에서 예. 만약에 이제 뭐 예대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예금을 뭐 갑자기 조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자칫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네. 좋은 곳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못 해주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경영이 커지는 더 거죠. 안 좋아질 예. 수도 네. 있고 요즘 또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예금 보완도 올린다고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확 몰릴 것 같지도 않기도 하다는 그런 그렇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반면에 은행들은 뭐 이것도 이제 전 은행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2%도 안 된다. 네. 은행들은 뭐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탈할 걱정을 좀 덜 하는 겁니까? 왜 예금 금리를 이렇게 은행들은 조금 낮추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예금 금리를 이제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당연한 이름이다. 네. 아무래도 은행 간에도 예금의 이런 어떤 이동, 아까 이제 우리가 은행과 이금융권, 네. 상호금융, 네. 새마을금고, 농협신용 이런 데 얘기했지만 네. 은행 간에도 예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죠. 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제 머니 무브 형태들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수가 워낙 많고요. 은행 간에도 이제 이 건전성의 격차들이 이제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전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은행들이 있고 지방의 중소형 은행 건전성이 좀 약한 중소형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의 수가 워낙 적고요. 은행 수가 워낙 적고 예. 대부분의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은행 간의 어떤 자금 이동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다 건전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BIS 비율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은행 간의 이동들은 자금 이동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없고요. 예. 이제 이 타업권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과 이제 은행과 제2금융권, 이금융권 간에. 그러니까 제2금융권 내에서의 자금 이동들은 이제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권 상호금융. 내에서도 이제 개별 이제 저축은행, 개별 이제 이 단위 조합 간에는 건전성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좀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금리 수준을 좀 잘 따져보고 네. 0.1% 포인트라도 높은 곳으로 아마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네. 있겠는데 은행들은 아까 예금 금리를 조금씩 이제 낮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 금리는 보면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 4%대, 뭐 예. 신용도가 좀 괜찮은 차입자 예. 기준으로 예.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 예금 금리 빠르게 낮아지고 대출 금리 그대로 있으면 예. 은행만 좋은 예대금리처럼 벌어지는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결정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금 금리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금리 결정 구조가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조달 금리라는 것은 이제 정책 금리에다가 이제 가산되는 금리들이 그 가산되는 금리들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단순하게 결정이 됩니다. 만기 구조도 이제 짧고요. 만기가 짧고요. 예.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기 구조가 장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산되는 것들이 이제 개별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것들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은행의 리스크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제 결정도 대부분 고정금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준 변동금리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게 되면 예. 은행들의 수익이 이제 크게 변하게 되고 네.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처럼 쉽게 이제 대출 금리를 바꿀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금 금리는 저렇게 쉽게 바꾸는데 대출 금리는 왜 못 왜 안 바꾸냐고 내려주느냐고요.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가산 금리라고 하는 그 변수들이 워낙 복잡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은행들만 이익을 많이 내면 돈을 빌리는 사람, 예금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낸 만큼 상대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뭔가 고쳐야 되는데 마침 이번 대선에 지금 출마한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가상금리 산정 기준의 표준화, 공개 의무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금리는 직접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뭐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책 특별융자를 얘기했네요. 공약으로. 잠깐 이 부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의 공개화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라든가 공개 의무화라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오픈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환대출과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경제의 활성화라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들을 좀 이제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은 사실은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기존에 있는 그 써왔던 정책들과 소상공인 지원. 그게 크게 차이가 없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뭐 얼핏 보기에는요. 뭐 특별 융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지금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정책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은행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서민들의 중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점에 중점을 두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중산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그 정책들인 것 같은 느낌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공약을 종합한 건 아니고요. 몇 개만 뽑아서 비교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를 좀 정식 발표되면 다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만에 예금보험 한도 5천만 원에서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가는 문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